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아주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은행주에 못지않게 아주 최고의 이슈가 지금 암호화폐가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게 논란이 리플에서 시작됐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미국의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하고 미국 증권 거래소하고 이제 하는데 신소미 기자님 거 제가 기사를 좀 해설해 드릴게요. 이게 암호화폐가 상품이냐 증권이냐. 저는 처음부터 증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파이코인은 증권과 상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령 이제 미국 상품 선물 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BTC, LTH, LTC, ETH, LTC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뭐 어떤 다이아몬드나 뭐 옥수수나 뭐 아무튼 이렇게 만드는 상품이요. 만드는 상품. 요거는 상품이다. BTC나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은 상품이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근데 미 증권거래위원장은 비트코인 제외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저는 사실 그럼 파이코인은 그럼 뭐냐? 이러한 논쟁에서 최고의 수혜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밸류는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파이코인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게 되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 위원회예요. CFTC. 뭐 다 아시겠지만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원유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상품 거래하는 거죠. 여기 정부 기관입니다. 여기도 CFTC.com이 아니라 CFTC.government죠. gov.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거래하는 데가 CFTC고 밀, 옥수수, 기름, 원유, 뭐 시멘트,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죠. SEC. 여기는 상품과 증권의 차이점은 뭔가요? 상품은 현물이고 증권은 생각으로 만든 모든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모든 것이 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securitization 이게 되는 거죠. 여기 sec.go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데 지금 이제 신문에 난 게 이거거든요. 오블록체인에서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 소송문에 여기 바이낸스 소송장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암호화폐가 여기 이제 소송장에 여기 있는 것을 오블록체인에서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암호화폐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근데 이 소송장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상품에 해당된다. 라이트코인은 이제 우리나라 가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사실 라이트코인 잘 몰랐는데 이름만 알고 자세히 몰랐는데 라이트코인을 보고 나서 야 이거 파이코인이 정말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일제히 라이트코인을 상장 폐지했는데 왜 이게 라이트코인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400불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지금 89불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 뭐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런 모습이지만 왜 이렇게 내려왔나 보니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우리나라가 라이트코인 전부 상장 폐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팍스, 비서머, 비트코인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익명으로 전송기술 민불원불이라는 게 있나 본데 익명으로 코드를 보내는 지금은 이제 다 추적 가능하거든요.
다 세금을 안 매길 뿐이지 암호화폐 그 개인 지갑이라든지 언제 취득한 건지가 전산상으로 기록이 다 남는데 이거는 익명 전송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돈 세탁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라이트코인은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찰리 리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비트코인의 코드 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의 코드를 몇 가지 수성해 갖고 자기가 오픈 소스 공개 소스 블록체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게 지금 상장돼 있는 데가 큰 데는 거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냐? 투명성이 없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또 그런데 얘네는 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왜 라이트코인은 상품이라고 봤냐? 이 찰리 리라는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재단에 전부 일단 기부를 했더구만요. 나는 개발만 했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게. 내가 한두 마디 하면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로 해서 지금 그냥 알고리즘 자체를 시장에 던져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봤나 봐요. 그렇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품을 인정 안 하죠. 지금 그런 이제 논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익명 전송 기술 원불이 이게 특검법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검법 소지 위반으로 상장 폐지시켰는데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소유가 왔다 갔다 하는데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파이코인 어떻죠? 파이코인은 최고로 파이코인의 경영 이념의 첫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트랜스퍼런시. 그래서 KYC가 그렇게 더딘 것이고 이 KYC를 지금 파이오니어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이제 해놓고 나중에 사람이 직접 체크하겠다라는 앞으로 파이코인이 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논란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파이코인은 아마 대부분 증권으로 결정 날 거고 미국에서도 지금 요 세 개만 상품이라고 시카고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BTC, 이더리움, 라이트코인만 상품이라고 그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모든 것이 증권이라 그러면 투명해야 되고요. 공시해야 되고요. 그런 모든 투명성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코인 그리고 자금이라든가 준비금이라든가 공시라든가 경영층이라든가 모든 증권 생각을 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데서 그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코인이 파이코인 말고 없을걸요? 그렇게 되기 힘들걸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앞으로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소송장에서 상품 CFTC는 암호화폐들은 가상통화로 정의돼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한 증권거래위 SEC와 시각 차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SEC는 비트코인만, 상품 선물 거래는 이더리움하고 라이트코인 두 개가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트코인 봤더니 이제 이런 모습이고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는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신력 있는 거래소에서는 라이트코인을 다루지 않더라고요. 이제 리플이 요즘 이제 처음에 이제 리플이 소송을 많이 했지만 리플은 증권으로 결정 나든지 상품으로 결정 나든지 지금 얘네들은 공시를 안 했고 회계 감사를 안 받았고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벌금은 많이 낼 수 있어도 투명성만 갖추게 되면 증권이 돼도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리플이 상품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리플은 증권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상품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똑같이 지금 리플은 아니잖아요. 아까 그 세 개 중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얘네도 증권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리플도.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거는 주봉이고 이건 일봉이고 일봉으로 급하게 최근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600원 넘었죠. 자, 요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전 위원장은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암호화폐는 아키텍처, 그냥 전산 구축물이고 알고리즘이다.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상품이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진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거죠. 그 세상에 내놓은 상품을 사람들이 막 쓴 거죠. 어떤 무슨 사토시 나카모토가 무슨 체어맨도 아니고 어떤 경영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재단이라고 만들어진 거지만 그건 일종의 동호회, 향후회 같은 것이고 그렇게 동호회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서 단기적인 결정은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결정할 것이다. 여론재판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여론재판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결이 돼 있고 증권 거래 규모보다 지금 코인 거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회 결국 우리나라도 여론에 휩쓸려서 이렇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의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금 암호화폐를 계속 단속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 좀 자유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가 결정할 것이다. 결정이 어떻게 나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CFTC 전 위원장이 아니라 CFTC 위원장은 이더리움은 자체 통화인 이더는 상품이다. 이더는 상품이기 때문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상품거래위원회에 이더리움이 오랫동안 여기에 상장되어 있었다. 왜 그러냐면 그 부테릭인가요? 그 러시아계 캐나다 친구. 이 친구도 자기가 만들어서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이더리움 재단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지금도 뭐 코드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거지. 여기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뭐 이 사람이 개발해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세상에 던져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개발품을 던져놓은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래서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이제 상품거래 CFTC 거래소에 상장돼 있었나 보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SEC의 입장은 명확하다. 암호화폐 증권에 대해서 크립토 어셋 시큐리티라는 말을 쓰는 거죠. 프레임을 딱 시큐리티로 만들고 하는 것이고 권도영과 테라포프 랩스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 등록하지 않고서 판매한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권도영 씨를 그렇게 고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이미 증권관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그렇죠? 파이코인 중간에 통제할 수 있는 파이코어 팀이 있잖아요. 대중들은 우리 같은 파이오니어들은 이런 파이코어 팀 정보라든가 모더레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얻어서 수익을 기대하고 있죠. 증권으로 봐야죠. 이더리움은 이제 작업 증명에서 이제 채굴하는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증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상품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봤지만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예전에 니들이 작업 방식으로 채굴해서 갖는 것으로 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더리움도 상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처음 만든 주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파이코인은 처음 만든 주체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고 그렇지 않죠. 보너스로 주죠. 뭐 해커톤 대회 참여해서도 주고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이 모이기도 하죠. 저 투자 목적으로 노드한다고 컴퓨터 샀죠.
많은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증권이죠. 파이코인은 증권이죠. 비트코인처럼 증권이 되는 거죠. 파이코인은 정확히 증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코인이 증권이 될 때 경영자의 철학이라든가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명성, 파이코인 당할 놈 없다. 파이코인처럼 KYC 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SEC나 CFTC가 믿을 수 있는 암호화폐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을 참 제가 이제 중요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고,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금 제 말에도 뭐 반대하는 분 많으시겠죠.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뉴욕 검찰청 이더, 테라, 루나는 모두 증권이다. 며 이제 소송을 제기하자 이더리움 진영이 반발했다.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정보 플랫폼 크립토 설립자는 뭐 이렇게 했다. 이더리움은 상품이 증권이 아니다. 어떤 오너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탈중앙화되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제 의회에 가서 궁극적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여론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어떻게 결정이 나건 파이코인은 이미 증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증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CFTC건 SEC건 전혀 그 어떤 걔네들이 되려 좋아하는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고, 전 세계의 빅머니들, 심지어 한국의 금융감독원까지도 파이코인은 문제 없어, 투명해, 그리고 사업하는 게 성공하기만 한다면, 생태계 만드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마지막에 남을 코인은 파이코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후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이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다른 암호화폐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지켜보겠지만,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증권이 되면 더 좋고 상품으로 돼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그런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삼아 알고 계시라고 영상 만들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